다음은 어떻게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unprofessional behavior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unprofessional behavior를 보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떤 점진적인 접근법, 이런 피라미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문제 행동 없이 잘 지나갑니다만 일회성의 unprofessionalism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비공식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면 바로 최상위 disciplinary intervention 혹은 예를 들면 징계에 가까운 인터벤션으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비공식적인 인터벤션으로 충분하고,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awareness 할 수 있도록 그 본인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터벤션이 필요하며,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데 심지어 이 패턴이 지속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권위 혹은 조금 더 책임 있는 더 상위의 인터벤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의과대학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5존, 5가지 영역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페일리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 퍼포먼스와 프로그레션에 있어서 가장 상위 영역은 기대 수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학습자 A는 높아졌다가 이 수준에 있다가 조금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expected 레벨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correction, 교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정도 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acceptable 레벨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pected 레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정도의 기대치가 있으면은 그런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인데, 그 못 미치는 것을 많이 넘어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acceptable한 단계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 존 3이고, 이 경우에는 remediation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두 단계에는 success subsystem에 속한다면 이 세 번째 단계는 remediation interface, 즉 이 상위 success subsystem과 failure subsystem의 두 가지 페이스, 면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레메디에이션을 통해서 더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unacceptable 레벨,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는 있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존 4입니다. 이때는 probation, 일시적인 유기정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징계가 필요한데, 이는 failure subsystem에 들어가고, unacceptable 레벨에 이것보다 더 미치지 못하면은 exclusion, 즉 완전히 의과대학에서 dismiss, 완전히 이제 제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기본적인 철학적 토대는 학생들은 점점 성장하고 발달하고 또 가끔은 실패하지만 어쨌거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교육적인 서포트를 필요로 해서 개인적인 책임과 맥락적인 원인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 행동의 프로필은 그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정 전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징계 혹은 징벌적 조치는 어떤 학생이 개선되지 않는, 특히 레미디에이션을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unprofessional behavior에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면, unprofessionalism을 핸들링하는 것에는 세 가지 페이스가 있습니다. 페이즈 1에서는 그 unprofessional behavior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가 보는 관점은 학생이 어떤 일시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의 실수 혹은 문제 행동을 보였지만 여전히 미래에 이러한 행동을 예방할 능력이 있고, 특히 어떤 교사의 정기적인 도움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귤러 커리큘럼 상에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교정, 아까 존 3에 해당하는 레메디에이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때 교사의 관점은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서포트와 어떤 개별화된 맞춤형의 레메디얼 티칭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칭이 전문성이 있는 교수로부터 제공되어야 되고 레메디에이션을 통해서 역량이나 성찰 능력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에 뒤따라야 되는데 이 두 단계에서는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미설, 제적을 위한 근거,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반복적인 전문 직업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메디얼 티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서 학교가 이 학생의 진급 혹은 졸업을 억제, 제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상에서 아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 이때 3단계에서의 이런 휴학 혹은 제적 결정은 혹은 정학 결정은 학생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떤 학생이 unprofessional behavior를 보였다고는 얘기가 처음 나온 이후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 레미디에이션 슈퍼바이저 PRS라고 부르는 어떤 교수 혹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주로 학생 부학장으로 불리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데 혹은 어떤 과목 책임 교수나 임상실습 책임 교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 학생을 불러서 그 일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논문을 보면 Theory of Planned Behavior가 학생의 unprofessional behavior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nprofessional behavior를 이해하는 어떤 theoretical framework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TPB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론적 접근법은 양파 어니언 모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 커플 한 커플 껍질을 벗기는 것일 텐데 환경, 행동, 역량, 신념, 정체성 그리고 가운데는 미션 이런 식으로 미션, 아이덴티티, belief, competency, behavior, environment 이런 식의 양파 껍질과 같은 모델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델에 기반해서 10개의 질문을 학생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실, 팩트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평가 결과와의 얼라이먼트를 위해서는 이러한 unprofessional behavior에 대한 어떤 판단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도를 묻기 위해서 어떤 의도로 그랬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신념을 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되기를 기대했느냐 그리고 콘텍스트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영향을 주었는지 권력의 파워의 측면에서 스스로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고 감정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느끼는지 원인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자기 스스로 이런 것 규칙을 혹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기대치를 따르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이란 관점에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정 단계입니다. 교정 페이즈 2가 시작되는 시점은 unprofessional behavior가 반복적, 즉 한 차례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슈퍼바이저 모두가 추가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앞으로 미래의 unprofessional behavior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질 때 페이즈 2가 시작됩니다. 이 접근법은 주로 어떤 교육적인 접근법이 됩니다. 즉 징벌적 혹은 체벌, 징계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미디에이션에 대해서 언프로페셔널리즘을 교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레미디에이션 과제나 레미디에이션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롤모델과 혹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아무튼 롤모델과 매칭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멘토링이나 코칭, 상담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딜리버레이트 프랙티스와 피드백,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피 혹은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혹은 일부 부분을, 특정 과정이나 임상실습의 모든 혹은 일부를 다시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정신질환적인 정신건강적 문제일 경우 정신건강상의 평가나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프로페셔널리즘을 더 증진시키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스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더 높이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레미디에이션의 효과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추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레미디에이션을 하려면은 그 레미디에이션을 하는 교수나 교사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교수 개발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레미디에이션 활동은 다른 일반적인 티칭 활동하고 달라서 별도의 스킬이나 어떤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페이즈 3는 디스미스를 위한 근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레미디에이션에 들어간 학생 중 2% 이하의 학생들만이 리플렉티브니스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서, 즉 디서보잉 비헤이비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디스미스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어떤 구조화된 패턴, 언프로페셔널 비헤이비어의 어떤 반복되고 구조화된 패턴이 아무리 레미디얼 티칭을 해도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스미스를 하기 위해서는, 즉 제적 학생을 퇴학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거가 반드시 모아져야 하는데, 이 근거를 모으는 과정, 프로세스 역시 매우 명확하고 정책,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페이즈 3가 되면 페이즈 2에서부터 목표가 달라집니다. 즉 학생을 가이드하는 게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학생을 메디컬 커뮤니티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성과를 문서화할 때, 어세스먼트 아웃컴을 문서화할 때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학생이 이 프로세스나 이 가이드에 대한 책임을 원래 페이즈 2까지에서는 레미디에이션 티처가 했다면 그게 아니라 기관 내에 다른 사람들이 해야 Conflict of Interest COI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Professionalism Progress Committee라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를 위한 임플리케이션 입니다. 이러한 실수, unprofessional behavior라고 하든 professional lapse라고 하든 이러한 실수는 학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를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은 학생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형성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unprofessional behavior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정식 혹은 공식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고, 그래야 미래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도 unprofessional behavior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전문직업성이라는 가치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협력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전문직업적이지 못한 행동은 진단이라기보단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언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학생과 교수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프로페셔널리즘은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그냥 견디는 혹은 참는 것은 미래의 페이션트 케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요인이 프로페셔널 비헤이비어를 서포트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